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예. 감기가 안 떨어졌어요. 참, 한참 됐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좀 늦었습니다. 갑진년, 자, 정화 일주별로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는, 자, 간목이 들어오면 굉장히 반기죠. 뭐 때문에 이 경금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이 벽갑 인정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인생인 간목을 반기는데, 이 정화 자체에 내가 쓰임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책임감도 물론 있지만, 그로 인해서 뭐 부담이 아닌 뭐 안정감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예. 이 간목 특유의 진취적인 성향 같은 게 있어서, 이거 정화일관들이 간목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좋은데, 이 경화는 경금이라는 결실을 만들어내기 좋죠. 재련을 하니까. 그 열기를 잘 유지해서, 잘 유지하고 그 재련을 하기 위한 에너지가 되는 것이 간목인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간목만 있어도 좋다. 내 실력하고 뭐 능력에 맞는 일들이 생기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뭐, 당연히 인성이니까 좋은 문서, 뭐,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는 그런 운이다. 벽감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상관폐행까지 돼버리면, 어떤 다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과 다른 환경에서 내 능력을 또 써먹고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천간으로 정인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뭔가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내가 배울 것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지지에 보면 진토라는 상관도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행하는 일들이, 충동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구설이나 이런 것들은 따를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축 일주부터 보자면은, 좀 전에 간목에 대한 정인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일들이 정화일관들에게는 모두 나타납니다. 이제 그 운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발현될 것인가를 이제 보는 건데, 정축일주, 이제 갑진년에 대해서 얘기해줘. 일단은 정축일주는, 백호살이잖아요. 백호살과 갑진년에 백호가 만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죠? 부딪히는 것들이. 자, 일지축토를 식신을 깔고 있는 정축일주는 묘지를 두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말재주가 있는 분들이 많고, 활동력이 좋습니다. 이게 축토기 때문에 한겨울에 얼어있는 땅에 온기를 준다든지, 이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불씨 같은 일주라서 열정도 있고, 항상 가치 있는 삶에 무게를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축토는 또 사유축으로 가잖아요. 그럼 화극금이니까 재고를 두고 있어요. 재성의 고지. 재물의 창고를 두고 있어서 부자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기도나 명상 같은 거를 생활을 하면 어떤 이 삶의 가치나 의미 같은 것을 찾을 수 있고 건강도 좋아진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갑진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 일주로 보기엔 무궁무진한 게 많은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특징적인 걸 봐야 돼요. 갑진년에는 축진이라는 파살이 일어나죠. 그죠? 그럼 뭐예요? 화생토니까 식상끼리 파살이잖아요. 이게 깨트릴 파자를 사용하거든요. 깨트릴 파자를. 뭔가 깨어진다는 의미가 있죠. 식상이니까 내가 말하는데, 행동하는데, 이런데 의미가 있는 거죠. 구설이 생긴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축토는 금의 고장이죠. 사유축이니까. 금의 고장치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열매를 수확을 하고, 한겨울에 설한, 냉한, 이런 걸 견뎌내고, 봄에 생명을 시작하게 만드는 길목에 있는 것이고, 이 진토는 수의 고장이기 때문에, 봄에서 여름으로 땅 속의 수분을 가두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진술충미 묘지 고지의 기운으로 땅이 파살이 되는 거죠. 형충도 마찬가지고 개고가 되는 시기라서 축진 파살이 나면 현실적으로 어떤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말하는데 행동하는데 구설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시선이 따가울 수도 있고 남들의 뭐 질투, 시기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갈등을 말하거든요. 이 파산, 일지의 파산은. 그래서 내 배우자와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목표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그것들에 대해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우선은 이 식상의 파산이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요. 그 말은 뭐냐면 의도하지 않게 구설이나 오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누구 잘못인가? 결국은 내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대부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인생의 감목이 파산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있어서 쉽사리 결정을 못 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올 수 있고, 특히 이제 일지 파산은 여명한테는 배우자나 남자 문제, 그런 현실적인 관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유념하시면 좋습니다. 갑진이라는 백호도 그렇고, 정축이라는 백호가 만나버렸으니까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백호끼리. 근데 이게,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장점을 보자면은, 백호에 충돌이 된다고 하는 것들은 강력한 에너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도전 정신, 개혁 정신으로 해서 큰 성과를 낼 수도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대신에 너무 과하다 보면 아니함만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잘 맞춰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변화나 변수가 자주 생길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계획했던 대로 순리대로 나가면 좋겠지만 뭔가 생각지도 못했던 변화, 변동,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내가 차선책을 마련해야 된다. 말 조심하고 어린 조심하시고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지 못하고 어떤 막힘이 있겠지만 의식하지 말고 인성을 내가 기르는 것에 취하는 게 아니고 기르는 것, 공부하고 수성하는데 힘을 쓰면 좋다. 정축일주는. 백호와 축진 파살이 되니까 어떤 스펙타클한 일들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묘일주. 정묘일주만 딱 보면 목화통명일주라고 볼 수 있죠. 목화통명은 목상화가 잘 된다.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많죠. 그래서 목화통명이 사주 원국에서 잘 이루어졌을 때, 물론 일주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잘 이루어졌을 때 뭐 교육계나 교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이 묘목의 특성을 봐야 되는데 이 묘목의 특성이 아무래도 습목이잖아요. 습한 목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불뗄감에 쓰는 게 아니고 연기만 피어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시끄러워지고 감정 기복이 생기고 우울감 같은 게 쉽게 오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을 잘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정묘일주는. 정묘는 병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마성이 강한 일주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묘일주들은 여행도 좀 자주 다니시고 좀 바깥 활동을 많이 해야지 건강도 좋아지고 일도 잘 풀리는 일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묘일주는 갑진년에 보면 묘목에서 갑목이 이렇게 투출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 투출된 이 뿌리를 둔 갑목이 뭘 들고 왔습니까? 정화한테는 상관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갑목을 내가 취하는데 중점을 두는 건 좋지만은 공부하고 스펙을 쌓기에는 좋은 해가 되는 겁니다. 왜 좋냐? 상관인데 진토의 상관은 묘목과 합을 해줘. 목국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인성의 힘이 실리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인성에. 인성으로 변하는 거죠. 사주가 전체 다. 그러니까 방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들은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관계도 맺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또 어떤 계획이나 희망이 생기는 건데 일지의 방합은 내가 하고자 하고 추구하고자 했던 것들, 내가 시도하고자 했던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목국이 인성으로 변해서 방합이 된다는 데에서 중점을 둬야 돼요.
자, 어떤 계획이나 임무를 스스로한테 던져주고, 내가 그 의미를 취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면 대부분 여러분들은 자격증 공부를 많이 시작하게 되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같으면 당연히 명예도 올라가고 승진이나 국가고시 뭐 이런 문서도 오가는 일들이 생기죠. 쉽게 말해서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도장을 찍을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신약한 일간들한테 좀 좋아요. 정화일간들한테. 인성이 너무 과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신약한 정화한테는 주체성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투지력이 생기는 거고. 어쨌든, 목표하는 바를 끝까지 이룰 수 있는 해가 되는데, 심각하다면 좀 전에 말했던 것들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과하게 욕심을 낸다든지, 뭐 투자를 한다든지, 내가 나한테 맞지 않는 이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노력한다 보면 문서나 계약운이 오히려 좋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과하게 잡으면 초반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된다. 정묘일주는. 그래서 이 인성을 취하기에도 좋은 해지만 인성을 놓치기도 쉬울 수 있으니까 원고를 보고 잘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사일주. 자, 정사일주는 뜨겁죠. 염상격이라고도 볼 수 있고, 뜨겁고 조용하기 때문에 고난살의 일주, 뭐 이렇게도 봅니다. 독립성도 강하고, 카리스마도 있는 게 정사일주다. 이 고난살은 보통 여명들한테 많이 통변을 되거든요. 뭐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고난살이 있다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내가 배우자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부분 외로움을 좀 잘 느낀다. 많이 고독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갑진년의 정사일주는 다른 것들보다, 다른 일주들보다 이 진토 상관이라는 탁월한 능력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정사라는 거는 뭐예요? 뜨겁잖아요. 이 염상의 불길이잖아. 그래서 이 뜨거운 기운을 어떻게 잘 다스리냐가 좋은 건데, 이 진토 상관 하나가 들어와 주면서 이 상관이 많은 열을 잡아주는 거,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생토로 흐름이 아주 좋아지는 거죠. 화생토가 잘 되면 뭐예요? 인생에 대한 결실이 이루어지는 시기 아닙니까? 내가 인생에서 어떤 정보를 이렇게 취득을 하면 나는 이거를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이걸 식상으로서 써먹으면 아주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생에 대한 결실이 이루어진다. 사중에 무경병이 있잖아요. 사중에 무경병이 있는데, 무토경금, 진중에 개수, 을목,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합을 하잖아요. 암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곳에 어두운 합이 다 해서 암합이라고 하는데, 이 암합이 될 때는 심리적인 변화가 많이 생기죠. 뭐하고, 내 비견하고, 내 식상하고, 암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들한테 알리지 않고 남몰래 추진하는 일이 생깁니다. 뭐, 예를 들면,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나 이 모사지 딸 거야가 아니고, 나 혼자 공부하는 거지, 몰래. 자, 금연을 한다든지. 금연을 하는데, 금연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 혼자 몰래 하는 거죠. 남몰래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알리지 않고. 왜냐하면, 재성이 있으면 알리고 얘기를 하겠지. 재성이 사실 원고가 있습니다. 없다고 한다면은 알리지 않고 자기가, 그걸 완성할 때까지는, 대외적으로 감춘다. 감추는. 근데 진사가 지망살이 되잖아요. 지망살이 되는 게 특징인데, 현실적으로 볼 때,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게 흉살로만 치부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망살은 물론, 뭐, 그물에 갇혔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고비나 위기가 되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 찰나지망살이 있는 사람들은 한 분야에서 굉장히 장인정신을 나타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쪽이냐? 예술 쪽. 전무성을 요구하는 것. 큰 도움이 된다는 건데, 운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지망살에 내가 묶여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요럴 때 내가 뭔가를 계획을 크게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적인 지망살 이론은 물론 뭐 건강상의 문제, 배우자와 갈등, 관제, 뭐 일이 잘 안 된다든지 이렇게 답답한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만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고, 지망살에 들어올 때는 뭔가 조금 내가 배려하고, 이해하고, 대비하고, 조심하고, 할인, 봉사활동 하면서 지내면 오히려 좋은 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정사일주 분들한테는 갑자기 좋은 기회에 한해낼 수 있어요. 진토는 토생금을 해야 비로소 결과를 볼 수 있는데, 갑진년에는 뭐 재능을 내가 펼쳐 볼 수도 있고, 써먹을 수도 있고, 그 써먹을 또 결과물까지 만들어낼 수 있고, 전무성을 살려서, 시작은 조금 내가 답답할 수는 있지만 하반기까지 성과들을 만들어 두면 좋은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에, 정미일주. 정미는 양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양인은 아니지만 양인으로 봅니다. 고집이 대단합니다. 성격이 대단하고.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내가 정미일주들은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밝고, 환하고, 여려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 다릅니다. 미토라는 해묘음이니까 목에 인성의 고지를 두고 있죠. 조토를 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밀주 역시 이 조열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건강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강한 뚝심이 있어서 끝을 보긴 하지만 정밀주들이 재성이 있어야 좋고, 재성이 약하다면 일을 벌려놓고 마무리를 못 지어서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감정 기복이 좀 심할 수 있습니다. 정밀주는 일단 이 미토가 화생토니까 식상이라 하더라도 정밀 자체가 이 화로 보는 거잖아요. 이 자체를. 화로 보기 때문에 사주가 신강할 확률이 높죠. 그런 가정하에서 얘기를 드는데, 신강한 조토가 있을 때 습토가 들어오면서 뭐가 됩니까? 균형이 맞아 들어가는 게, 조습이 균형이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식상이 하니까 내가 행동하는 데서 생각이 정리가 잘 됩니다. 의욕도 생기고, 일의 흐름이 좋아지죠. 토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걸 토라는 것은 가색을 할 수 있는 땅이냐 없느냐를 봐야 된다 했잖아요. 토의 역할은 뭐냐 하면 수확하고 결실을 맺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건데, 원국을 따져봐야 되지만 그 가색, 신국복과는 가색의 공을 이루기에는 정밀주는 아주 좋은 해가 되는 겁니다. 비옥한 땅에서 걸음도 충분히 있고, 수확하는 결실 같은 그런 것들이라서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연애도 그렇고, 어떤 결과를 창출하기도 그렇고, 식상으로 인한 가색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수행하고 공부하고 이런 쪽도 좋긴 하지만, 자, 이제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봐라, 이거예요. 내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씨를 뿌려놨다면 이제는 그 거둘 때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뭔가를 시작하면 좋은 시기다. 자기 전공을 살리든지 아니면 새로운 분야에서 어떤 배움을 있는다든지 뭐 그렇게 한다면. 대신에 이 재성이라는 원국에 구성이 잘 있어야지만이 식신생재가 되니까 빛을 보는 해가 될 수 있는데, 없다 하더라도 내가 도전하고 열정적으로 임할 때 그 재성을 자연스럽게 체결할 수 있으니까 뭐 신분 상승도 될 것이고요. 재성으로 연결이 잘 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정미일주는 지지의 진토가 좋은 역할을 하긴 하지만 천간에 또 간목을 갖고 들어왔으니까
생각하는 게 더욱 많아지긴 하겠죠. 뭐든, 왜 그러냐면 정밀주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죠. 내가 1년짜리 프로젝트가 있는데 1년을 계획을 세우면 1년 동안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야. 한 5, 6개월 하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성급하게 결정하니까. 그러면 주위 사람들한테 휘둘리게 되고, 그 마무리 뒷일은 오로지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밀주는 갑진년에 다른 것들은 다 좋지만, 고민거리가 생기는데 그 고민을 내가 풀지 못하면 우라병이나 화병 생기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새로운 변화나 다른 길을 찾아가야지 비로소 상관, 진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정유일주. 정유일주는 육식갑자 중에 굉장히 복이 많은 일주로 천을 기는 일주기도 하고, 가을밤에 떠있는 보름달 이렇게 형상적으로 얘기를 해도 아름답고, 천을 기는 일주고 장생지를 돋고, 그죠? 아주 복이 많습니다. 또한 이 유금을 도화로 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관심을 많이 받기도 하는 일주다. 일지에 재성을 뒀으니까 재물복도 있고, 항상 재물이 장생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내가 쓸 만큼, 필요한 만큼의 재물은 샘물과 같다 해서 생겨난다. 자, 정유일주는 특징이 육합이 되는 거죠. 진유합금으로. 금기운이 강해서 신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일지의 합으로, 어떤 운이 생겼을 때 유리한 점은 이 드러난 것들, 이 합국으로 변해서 변한 것들을 내가 취할 수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데, 정유일주는 취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이 정유라는 유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날카롭죠. 빛이 나고, 에너지가 또 충만하고 이런데, 간목은 인성으로 들어왔으니까 반갑죠. 이 죄를 취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간목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겠지만, 정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 자, 유금과 진토의 합이다. 진유합금으로 변한다. 진유합금으로 변하면 이 금은 완전 무결한 금입니다. 녹지도 않는 금이 되는 거예요. 재성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그죠? 그러면 내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거, 계면에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보상을 갑진년에 받는 거예요. 네. 결과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재물을 취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로 인한 이득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 도움을 받기에는 이 금이라는 재성을 취하기에는 이 정화가 신강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 신강해야 되는 조건인데, 물론 뿌리로 보지는 않지만, 이 간목이 들어오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력은 된다. 그죠? 인성으로 역할을 해주잖아, 간목이. 그러니까, 계약이나 문서로 인한 재물을 취득하는 시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유일주는 취업이나 승진도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보다도 이 재정활동,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이 좀 활발해지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결과를 창출해내는 것이 좋다. 금이라는 것은 결과를 나타내잖아요. 그죠? 일지합으로 오니까 변동이나 변수 속에는 노출이 돼 있어요. 생각지도 않는. 하지만 그런 속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해가 될 것이다. 연애도 좋을 것이고 여행을 다녀도 좋고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정유일주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해. 자, 정해일주도 천일 기인이죠. 하늘에 도움이 있다. 하늘에 복록을 낳았다.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 해서, 정유가 밤하늘에 달빛, 이래 보는데, 이 정해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미남미녀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항상 눈에서는 광채가 나고,
해수의 역마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동성이 많다. 외향적인 성격이 많다. 그렇게 살아야 또 복록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해일주는 특징이 뭐냐면, 요 진의 원진 기문이 들어왔죠. 보통 이 원진 기문의 통변은 뭐냐면, 내 스스로 갈등이나 배우자와의 갈등, 다툼, 예민하고 예리해지고 까칠해지기 쉬운 시기라 보죠. 그걸 중독이라도 얘기를 합니다. 안 좋은 쪽으로 빠지면 중독이 되는 거고, 좋은 쪽으로 빠지면 내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 정일주는 원지 기운을 들으면 오히려 이 촉이나 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집중력을 발휘하는 거죠. 일에 중독이 되든지, 뭐 내가 하는 전공에 중독이 되든지 간에, 어떤 한 가지 분야에서 그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원지 기문을. 그쪽으로 쓰신다면. 이 전문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있을 수 있죠. 특히 어느 분한테 예술적 감각이 살아나니까 예체능 분야에 있는 분한테는 원지 기문이 좋다. 그렇지 않다. 일반인이라도 한다면은 취미 생활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음악 작곡을 한다든지 논문을 쓴다든지 아니면 취미 생활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도 이 철학 활동, 철학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 시기에는 갑진년에는 집중해서 내가 마무리까지 지으면 내 실력이 갑자기 월등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 물론 진의 귀문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내가 막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충돌이 계속 일어나죠. 유혹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이랬다 저랬다 막 감정이 기복되고 변덕스러워지고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기운이 들어오면 괜히 내가 하고 같이 있는 배우자가 믿고 싸울 일이 많아서 생각도 많아지고 막연하게 불안해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모든 것들이 나를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신경 쓰이는 한 해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것들을 다른 쪽에 내가 내 개와 자기 개발하는 데 써먹으면 좋다. 관성이 있죠. 관성이 진의 원진 기문으로 발동되니까 아무래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짜증, 뭐 마찰 그렇게 힘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고 남편하고 배우자하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불화가 생길 수 있는 걸 암시한다. 원진 기문은. 자, 진토도 간목을 들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갖고 있던 원래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나 인연 같은 데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중심 잡지를 못하고 이 문제를 겪게 되죠.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게 평소에 나의 은행과 다르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기분이 심해지면 오해도 사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갑진년에는 한 가지를 집중해보자. 내가 어떤 목표를 잡고 내 스펙을 쌓는데 시간을 투자를 해보자. 주색이나 음주 가무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관제나 구설, 건강을 잃기 싫으면 음주 가무는 끊고 내 스펙을 쌓는데 힘을 쓰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정화까지 해갔고요. 빠른 시간에 또 병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